네, 오늘은 차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제 영상을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번에 차르에서 이제 첫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번에 디지털 자산 황금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 비트코인 준비금을 평가하고 있으면 관리자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 전략 비축 자산 부분을 먼저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스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00일 이내에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최대 많이 걸리는 게 3개월 정도는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럼 뭐 올해 상반기는 그냥 날리고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 쪽에 어떠한 내용들이 좀 나와 주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도 이제 차르에서 이 여러 가지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도 아직은 뭐 나온 건 없지만 이제 그런 규제 부분에 따른 내용들도 좀 더 명확히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준비금 관련되어져 있는 건 백악관 실무 그룹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포펀드 설립에 관련된 행정명령에 따른 내용은 하워드 루트릭한테 좀 넘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내 담당이 아니니까 잘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포펀드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기준 나고 이런 게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게 공유가 아직은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으니 이제 담당자한테 좀 넘겼다,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구포펀드 설립 추진이 비트코인 매입이 될 것이냐에 따른 내용인데요. 스코어 퍼센트가 재무제표 자산 측면에서 국민을 위해 활용할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라고 했으니까 국민에게 좀 더 도움이 되거나 국민이 좀 더 좋아하는 자산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코인 투자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일부분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변 국가 뭐 노르웨이, 싱가포르, 카타르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우회 투자 비중이 좀 되긴 하는데 실질적인 투자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의미를 좀 줄 수 있을 만한 요건은 저는 크게 몇 가지로 좀 나뉘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략 비축 자산의 상원 통과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언제 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 재무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매입을 한다는 건 자산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기타 국가들도 이제 손쉽게 더 많은 자산을 이제 당연하듯이 이제 이거 매입할 수 있구나, 보증을 누군가는 해주겠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의미가 상당히 크고, 구포펀드가 또 매입한다라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포펀드로 매입을 한다라는 의미는 이런 뭔가 복잡한 규제와 법안을 다 모든 절차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 구포펀드 쪽으로 매입을 한다라는 의미는 전략 비축 자산을 주정부가 매입하려고 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구포펀드가 매입한다라는 건 생각보다는 파급력은 좀 덜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포펀드에서 매입을 한다라는 건 매입 지분 비중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둘 다 만약에 매입을 하지 않는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연기금 비중이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0.1%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했으면 이제 지금은 못해도 소수점은 아니고 이제 못해도 2에서 3%, 한 4%, 5%대까지 계속해서 연평균 지분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늘어나는 비중도 오류값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자산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내려갔었을 때 비중에서 이 지분율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으면 지분의 범주가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별개로 두고 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매입 비중이 이 두 가지가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운영하고 있는 연기금 비중에서 매입 비중 형태가 점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어차피 결과론적으로는 비축자산의 의도와 의미는 알겠지만 어차피 연기금 비중이 늘어난다는 건 이걸 이제 어찌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있는 실적은 나와주지 않고 있는데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부분에 따른 비트코인의 영향성도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따른 움직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선주 부분을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주는 무조건 미국의 우선주를 발행을 한다라는 건 이제 재원을 여기에서 땡겨 쓰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재원으로 인해서 약간의 보상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의 일단 컨셉이 아직은 불명확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좀 높은 배당을 주겠다라는 형태가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5억 8천만 달러 추매 예정이다 라고 나왔는데 1월 30일 기준점으로 우선주 80달러에 730만 주 발행하겠다 라고 나왔고 5억 300만 달러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 추가 매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선주는 10% 배당 수익률을 제공한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이 재원을 통해 가지고 10%를 제공을 할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비트코인 대여를 해 가지고 대여 비율을 통해 가지고 충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충당하는 내용까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어요. 근데 원래 우선주가 이제 한국식 패턴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선주 타입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누적 우선주 형태고 축적이 있고 비축적적이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누적 비누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환 우선주, 상환 가능 우선주, 조정 가능 금리 우선주, 참여 우선주, 연구 우선주, 고정 변동 금리 우선주, 신탁 우선증권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이제 어떤 성향으로 이제 컨셉을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주는 대부분 한국에 있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비누적의 약간 가격이 고정성이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미국 거의 우선주를 보게 되면 비누적의 가격이 대부분 20달러 아니면 25달러 정도를 거의 홀딩을 해놓고 우선주를 발행을 해요. 이제 이해가 안 되실까봐 하나를 좀 보여드릴 것 같은데, 밴코버 아메리카 거를 보게 되면, 이제 PB 거를 보게 되면 대부분 평균 28달러 정도에서 놀고 있긴 하지만, 원래 이제 발행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20에서 25달러 정도를 발행을 해가지고요. 이 평균 에버리지 안에서 거의 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오른다 이런 개념은 없고요. 그냥 이자를 또 그냥 계속해서 받아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채권 형태라고 보아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배당이 꾸준하게 상승이 되는 우선주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조금은 다른 패턴에 따른 우선주 개념이 좀 이번에 있다. 근데 이제 약간 아이러니하는 게 이게 이제 첫 시작이다 보니까 이 우선주에 따른 이자 지급을 제대로 잘 이행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에 따른 물음표는 여전히 존재를 한다. 그걸 어떻게 잘 극복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여전히 이제 셀러 형님에 따른 뭐 비즈니스이니까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잘 알아서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될 것이면 베팅을 하는 것이고 안 될 것 같으면 약간 보류를 해서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STR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MSTR의 우선주 부분을 교차를 하면서 충당하는 형태로 이제 돌리다 보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게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현금 캐시플로우는 만들 수 있을 만한 게 하나가 더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은 좀 유사하게 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